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설명을 하고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양보호사는요.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법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 맞춰보세요.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뭘까요? 불편함을 경감한다. 편하게 해준다. 뭔가 숙련된 느낌 들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대상자의 어떤 상태나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대상자의 증상이나 심리적인 변화를 관찰한다. 대상자의 맥박을 살핀다. 변화를 확인한다. 약 먹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건 다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서술어를 보세요. 관찰한다, 변화를 살핀다, 변화를 확인한다, 파악한다. 관찰자의 역할이 되겠어요. 요건 뭘까요? 의사소통 기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안위를 도모한다.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관계를 형성한다, 말벗을 해준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동기 유발자 되겠습니다. 그쵸?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지지한다, 동기를 유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지금 반신마비가 왔어요. 멀쩡하게 잘 걷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첫날은 5분도 못 걸었는데 둘째 날은 10분 걸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30분씩 걸으면 아우 잘하셨어요. 이렇게 잘하시네요.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볼까요? 이렇게 격려를 하면 동기가 더 유발돼서 정말 뭔가 열심히 잔존 능력을 발휘하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동기 유발자입니다. 잘한다 우쭈쭈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동기 유발자예요. 편들어주는 거 옹호자죠. 학대받고 있어, 차별받고 있어. 그런데 편들어주고 지지해주고요. 내가 성희롱당했어, 학대받고 있어, 신고해주고 보고해주면 다 내 편이 되는 거죠. 내 편이 돼주는 게 바로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대상자가 보통 이렇게 가족들이 막 잘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돈 벌러 나가고 또는 소외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정보도 전달해주고 잘 관찰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말벗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잘한다 우쭈쭈 동기유발도 해주고 내 편을 들여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인권과 직업윤리, 노인의 인권 보호 볼게요. 엄마가 요양원을 가셨어요. 이것이 이제 요양원에 가서 생활을 한다 해서 생활 단계라고 하는데요. 요양원에 들어갔어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이 면회를 잘 가면은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나중에 뭐 자식들이 보내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요양원을 갈 수도 있거든요. 이때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를 알고 가면 더 좋겠죠? 그냥 거기 조직 속에서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제 늙어서 그냥 이렇게 수용소처럼 살다 죽을란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를 알고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한다면 정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이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니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할 권리. 요양원에 막 머리 커트해주는 분들 봉사활동도 막 나오고 하는데 막 2cm로 다 그냥 너무나 짧게 깎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 조금 긴 머리로 하고 싶어. 그랬을 때 내 머리 모양에 대해서 또는 개인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조금 개별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말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침대에서만 생활했는데요. 여기서는 마룻바닥밖에 없어요. 마루에서 주무세요. 이러거나 마루에서만 잤었는데 여기는 침대 생활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매트릭스만 강요받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안락하지 못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 화장실에 비상벨 좀 하나 설치해 주세요. 문제 있으면 제가 이거 누를게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안락하고 안전하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와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였다. 이건 어떤 권리냐? 안전한이라는 딱
그 키워드가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가 뭐뭐뭐뭐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길게는 못 외워도 안전이지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침대, 안락이지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비상벨은 안전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었어. 뭔가 사생활이 결여됐다 이런 느낌 들죠. 휴대폰이 없어. 외부 방문자가 맘대로 사진을 찍고 불쑥불쑥 들어온다. 나 막 옷 갈아입고 있는데 들어와서 찍어요. 내가 노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허락받지 않고 사진 촬영했어?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 별도의 전화기가 설치되지가 않아서 외롭게 지낼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전화기 좀 설치해 주세요. 이게 바로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우편물 수발 시에 제한이 있었어는 안 된다. 자식이 외국에 있을 수 있잖아요. 편지 보냈는데 엄마 아빠가 못 받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동료 노인이 계속 꼬집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모른 채 합니다. 이거 안 되죠. 때리고 맞고 하나 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개입을 안 합니다. 안 되죠.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해요. 존엄한 존재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본인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주 면회오고 선물 막 주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용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그 복지관을 다니시는데 거기에 쓰는 돈이 꽤 되시더라고요. 달달이 막 선생님마다 5만 원씩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그 사회 안에서도 또 돈을 쓰는 노인과 쓰지 않는 노인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좀 그래서 씁쓸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저희 코코가 우네요. 질 높은 서비스,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과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할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이다. 개별화된 식단. 사실 식단이 다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질 높은 서비스. 나 지금 당뇨 환자라서 잔여시계를 먹어야 되는데 단당류가 아니라 다당류를 먹어야 되는데 나 고혈압이 있어서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야 되는데 식단을 좀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돈을 조금 더 낸다고 한다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파마를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준다고 해요. 머릿결이 너무 나빠졌어요. 나 좀 값비싼 파마약으로 내가 몇만 원 더 낼 테니까 해주세요. 이거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몇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 가서 약을 타올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약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약 탈 때는 또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갔다 오니까 밥이 다 식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이 그날 외식을 하고 오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밥 시간이 지나서 밥이 다 식었다 하면은요. 나 이거 밥 좀 데펴줘요. 이러면 까다롭게 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밥 좀 데펴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지나서 시설에 도착 시 그때마다 식은 밥을 먹어야 했다면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쓰지 않은 거죠. 문제.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권리냐? 뭘까요? 자신의 견해가 지금 통과가 안 된 거죠?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설명을 하고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양보호사는요.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법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 맞춰보세요.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뭘까요? 불편함을 경감한다. 편하게 해준다. 뭔가 숙련된 느낌 들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대상자의 어떤 상태나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대상자의 증상이나 심리적인 변화를 관찰한다. 대상자의 맥박을 살핀다. 변화를 확인한다. 약 먹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건 다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서술어를 보세요. 관찰한다, 변화를 살핀다, 변화를 확인한다, 파악한다. 관찰자의 역할이 되겠어요. 요건 뭘까요? 의사소통 기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안위를 도모한다.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관계를 형성한다, 말벗을 해준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동기 유발자 되겠습니다. 그쵸?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지지한다, 동기를 유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지금 반신마비가 왔어요. 멀쩡하게 잘 걷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첫날은 5분도 못 걸었는데 둘째 날은 10분 걸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30분씩 걸으면 아우 잘하셨어요. 이렇게 잘하시네요.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볼까요? 이렇게 격려를 하면 동기가 더 유발돼서 정말 뭔가 열심히 잔존 능력을 발휘하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동기 유발자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 우쭈쭈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동기 유발자예요. 편들어주는 거 옹호자죠. 학대받고 있어, 차별받고 있어. 그런데 편들어주고 지지해주고요. 내가 성희롱당했어, 학대받고 있어, 신고해주고 보고해주면 다 내 편이 되는 거죠. 내 편이 돼주는 게 바로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대상자가 보통 이렇게 가족들이 막 잘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돈 벌러 나가고 또는 소외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정보도 전달해주고 잘 관찰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말벗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잘한다 우쭈쭈 우쭈쭈 동기유발도 해주고 내 편을 들여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인권과 직업윤리, 노인의 인권 보호 볼게요. 엄마가 요양원을 가셨어요. 이것이 이제 요양원에 가서 생활을 한다 해서 생활 단계라고 하는데요. 요양원에 들어갔어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이 면회를 잘 가면은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나중에 뭐 자식들이 보내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요양원을 갈 수도 있거든요. 이때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를 알고 가면 더 좋겠죠? 그냥 거기 조직 속에서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제 늙어서 그냥 이렇게 수용소처럼 살다 죽을란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를 알고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한다면 정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이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니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할 권리. 요양원에 막 머리 커트해주는 분들 봉사활동도 막 나오고 하는데 막 2cm로 다 그냥 너무나 짧게 깎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 조금 긴 머리로 하고 싶어. 그랬을 때 내 머리 모양에 대해서 또는 개인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조금 개별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말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침대에서만 생활했는데요. 여기서는 마룻바닥밖에 없어요. 마루에서 주무세요. 이러거나 마루에서만 잤었는데 여기는 침대 생활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매트릭스만 강요받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안락하지 못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 화장실에 비상벨 좀 하나 설치해 주세요. 문제 있으면 제가 이거 누를게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안락하고 안전하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와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였다. 이건 어떤 권리냐? 안전한이라는 딱 그 키워드가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가 뭐뭐뭐뭐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길게는 못 외워도 안전이지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침대, 안락이지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비상벨은 안전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었어. 뭔가 사생활이 결여됐다. 이런 느낌 들죠. 휴대폰이 없어. 외부 방문자가 맘대로 사진을 찍고 불쑥불쑥 들어온다. 나만 옷 갈아입고 있는데 들어와서 찍어요. 내가 노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허락받지 않고 사진 촬영했어?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 별도의 전화기가 설치되지가 않아서 외롭게 지낼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전화기 좀 설치해 주세요. 이게 바로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우편물 수발 시에 제한이 있었어는 안 된다. 자식이 외국에 있을 수 있잖아요. 편지 보냈는데 엄마 아빠가 못 받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동료 노인이 계속 꼬집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모른 채 합니다. 이거 안 되죠. 때리고 맞고 하나 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개입을 안 합니다. 안 되죠.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해요. 존엄한 존재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본인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주 면회오고 선물 막 주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용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그 복지관을 다니시는데 거기에 쓰는 돈이 꽤 되시더라고요. 달달이 막 선생님마다 5만 원씩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그 사회 안에서도 또 돈을 쓰는 노인과 쓰지 않는 노인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좀 그래서 씁쓸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저희 코코가 막 우네요. 질 높은 서비스,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과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할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이다. 개별화된 식단. 사실 식단이 다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질 높은 서비스. 나 지금 당뇨 환자라서 잔여시기를 먹어야 되는데 단당류가 아니라 다당류를 먹어야 되는데 나 고혈압이 있어서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야 되는데 식단을 좀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뭐 돈을 조금 더 낸다고 한다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파마를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준다고 해요. 막 머릿결이 너무 나빠졌어요. 나 좀 값비싼 파마약으로 내가 뭐 몇만 원 더 낼 테니까 해주세요. 이거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몇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 가서 약을 타올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약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약 탈 때는 또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갔다 오니까 밥이 다 식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이 그날 외식을 하고 오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밥 시간이 지나서 밥이 다 식었다 하면은요. 나 이거 밥 좀 데펴줘요. 이러면 아우 까다롭게 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밥 좀 데펴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지나서 시설에 도착 시 그때마다 식은 밥을 먹어야 했다면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쓰지 않은 거죠. 문제.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권리냐? 뭘까요? 자신의 견해가 지금 통과가 안 된 거죠?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